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이미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잠깐의 망설임 사이로 알람은 몇 번이나 울리고 부엌의 컵에는 미지근한 물이 남아있고 창밖의 하늘은 오늘도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마음은 작게 웅크려지고 엘리베이터의 거울 속 얼굴은 이유를 묻지 못한 채 하루를 예감하고 서 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 공기는 묘하게 묵직합니다. 서로의 시선은 교차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만 밝게 빛나며 어디선가 새는 이어폰 소리는 타인의 감정이 새어나온 것처럼 귓가를 찌릅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나는 나의 몸을 더 작게 접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밀리면 소란이 되고 조금만 멈추면 흐름에서 밀려나는 듯한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좌석에 앉은 사람의 하품, 통로를 막은 가방, 공지방송에 반복되는 억양, 이런 사소한 것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까칠하게 다가옵니다. 마음은 별일 아니라고 타이르지만 몸은 이미 수축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풍경인데도 오늘의 나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가까운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척조차 거칠게 들리고 세상의 소리 전체가 나를 향해 몰려오는 듯합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서면 유리문은 거울처럼 나를 짧게 비춥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표정, 어딘가 설득되지 않은 마음,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은 변함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인사들은 정중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 공기가 빠져나간 풍선처럼 가벼운 울림만 남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안간힘으로 유지되는 가벼움일 때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의 식당 소음도 오늘은 다르게 들립니다. 주문을 재촉하는 말투, 테이블을 정리하는 바쁜 손끝, 웃음과 한숨이 한 그릇에 담긴 듯 뒤섞인 공기 속에서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숨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는 별일 아닌 하루를 지나고 있고 누군가는 근사하게 계획된 오후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이 어디쯤에서 이유 모를 피로와 작은 분노를 낑낑대며 옮기고 있는 듯합니다. 퇴근 길목의 햇살은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움조차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길가의 가로수 잎사귀는 바람에 떨고 늦은 시간까지 열린 카페의 조명은 따뜻한 척 환하고 버스 차창에 붙은 광고 문구들은 각자의 확신으로 나를 설득하려 듭니다. 설득의 말들이 쏟아질수록 나의 마음은 설득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고집을 세웁니다. 그럴 때 문득 듭니다. 오늘은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다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모든 기척이 거칠고 모든 친절이 얄팍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름 없는 피로가 이름을 얻는 일은 때로 구원에 가까운 일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버틸 힘이 오늘은 모자란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놓아야 할 거리를 오늘은 제대로 재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명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으면 미움은 잠시 멈추고 피로가 그 자리를 인정받는 듯합니다. 인정은 언제나 회복의 첫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쯤은 이유 없이 지고 들어가는 날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조금 더 무겁고 작은 말 한마디가 쉽게 가시가 됩니다. 평소엔 눈에 들어오지 않던 모서리들이 오늘만은 유난히 날카롭게 빛나서 마음 한켠을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싶고 세상을 잠시 꺼두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없애야 한다고 다그치면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없애기보다 알아차리고 몰아내기보다 옆자리에 잠시 앉히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지쳐있고 내 안의 예민함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며 그 본능이 지나쳐 세상을 거칠게 보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다음 문장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 묻는 문장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오늘의 피로를 내일의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질문은 답보다 먼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움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지금 이 도입의 목적은 거창한 해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날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 마음이 결함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방향을 바꾼 사람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은 날의 풍경을 이렇게 천천히 더듬어 보는 일은 다음 장면을 준비하기 위한 작은 숨 고르기입니다. 숨이 고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줄이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고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그릴 수 있고 내 안의 무게를 조금 덜어낼 작은 습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쳤지만 나는 여전히 내 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진다는 마음은 단순한 반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속의 에너지가 다 닳아버려서 이제는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순간을 나는 그냥 예민해졌나 봐 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 예민함은 오래 쌓인 피로가 내는 작은 비명과도 같습니다. 피로가 깊어질수록 사람을 향한 이해의 여유가 줄어들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웃음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 어떤 대화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관계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언제나 보이지 않게 진동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진동을 감지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눈빛, 말투, 표정, 분위기, 작은 침묵까지도 감정 노동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며 하루를 소비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어 만든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 사람이 싫다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내면의 SOS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타인과의 접촉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려 합니다. 그 자극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그 순간엔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고 싶고 말조차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너무 오래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온 마음이 이제는 잠시 후퇴하려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하면서도 군중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그립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입고 마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싫다는 감정도 결국 이 모순의 한 조각입니다. 따뜻함을 원하지만 동시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마음. 사랑받고 싶지만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그 복잡한 감정의 얽힘이 어느 날 싫음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냉정할까? 사람을 멀리하는 내가 잘못된 걸까 하는
자책이 이어지면 피로는 회복되지 않고 더 깊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조차 무례해질 때가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느라 나를 소모했는데 정작 그 피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인간관계는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해와 기대, 침묵과 과잉이 얽히며 만들어진 복잡한 그물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고 때로는 무관심이 너무 차가워서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이런 요동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찾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을 세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싫어질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에게 화난 게 아니라 내 안의 여유가 다 닳았을 뿐이야. 이 한 문장이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어지는 날은 세상과 나 사이의 조율이 흐트러진 날일 뿐입니다. 균형이 무너졌다는 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잠시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중심을 되찾으면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속에 나만큼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사람이 싫다는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어둠, 다시 빛을 보기 위한 쉼표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사람을 미워할 수도 완전히 세상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과 피로 사이를 오가며 조금씩 균형을 배워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다시 바라볼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피로는 곧 나 자신에 대한 피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싫어함의 끝에는 언제나 회복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단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며 아무것도 보고 듣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단절은 오히려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가 버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럽고 더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작게 줄이는 연습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통제 가능한 만큼만 세상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뉴스 속 사건, SNS의 타인의 삶, 메신저 속 끝없는 대화, 광고와 알림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습니다. 세상은 거대해졌지만 그 안에 나는 점점 작아지고 가벼워집니다. 나의 감정은 클릭 몇 번에 흔들리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좌우됩니다. 이렇게 무수한 자극 속에 노출된 마음은 언제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가 쌓이면 결국 세상이 싫다는 감정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외부를 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용기입니다. 세상의 크기를 줄이는 일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이 연결될수록 안전하다는 믿음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정은 연결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자신과의 친밀함에서 생겨납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본질에 충실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는 타인의 기준이나 외부의 질서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을 줄인다는 것은 바로 그 자기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남이 무엇을 하는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온 신경을 쏟는 대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휴대폰을 잠시 멀리 두고 익숙한 거리 대신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멈추지 않지만 내 안의 소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걷다 보면 길가의 나뭇잎 하나, 바람의 결, 내 발걸음의 리듬이 다시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매니저벌한 크기로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말 대신 관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하고 너무 자주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작은 일에도 해석을 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말은 때로 생각보다 무겁고 반응은 피로를 낳습니다.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말하지 않고 세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람들의 표정, 빛의 방향, 공기의 흐름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 안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수많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관찰은 마음의 과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엔 자신에게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 답을 바로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옵니다. 외부의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내 안에서 어떤 파문을 만들었는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정리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 세상의 무게가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을 작게 줄인다는 것은 고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과도한 자극과 불필요한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잠시 분리시켜야 다시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큰 세계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음은 작아진 세계 속에서 방향을 되찾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별을 보기 위해 불빛을 끄는 것처럼 세상의 소음을 줄여야 비로소 내 안에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세상을 줄인다는 것은 다시 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던 삶에서 잠시 벗어나 내 걸음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세상을 멈추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싫을 때 세상을 버리려 하지 말고 다만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렇게 작아진 세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호흡할 수 있고 세상이 여전히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작은 확신을 되찾게 됩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의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거리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거나 너무 멀어서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이 미묘한 거리의 줄 위를 걷는 일과도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타인의 감정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너무 멀어지면 고립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관계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거리의 감각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 여겨지는 가족 안에서도 이 거리는 자주 뒤틀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식은 그 간섭을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로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 마음은 다치고 대화는 멈춥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지나치게 기대면 어느새 그 기대가 의무가 되고 그 의무가 부담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느끼지만 사실 변한 건 사람보다 거리입니다. 직장에서도 거리의 감각은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지만 각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피로는 금세 쌓입니다. 일을 넘겨받는 것이 협력인지 착취인지 헷갈릴 때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 순간에 사람이 싫다는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타인과 얽혀 있으며 완전한 고독 속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융합된 상태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늘 긴장과 거리의 사이에서 서로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관계에 피로가 생기는 것은 그 긴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워져 긴장이 사라지면 관계는 질식하고 너무 멀어져 긴장이 끊어지면 관계는 냉각됩니다. 인간이란 그 사이의 진동을 감당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너무 멀리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거리를 조정한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일이고,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공간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노력보다 물러섬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줄이고 너무 많은 개입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서로가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그리움과 이해가 다시 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은 가까이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성숙함에서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리감은 냉정함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 감정도 억지로 내세우지 않는 것, 그 절제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까움이 불편할 때, 멀어짐이 슬플 때, 그 사이 어딘가에서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곳이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온도의 지점입니다. 결국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거리에서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 위에 다시 선을 긋고 그 선 위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다시 설정할 때 관계는 다시 부드러워지고 세상은 덜 거칠게 느껴집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본질은 그 거리의 감각에 있습니다. 거리가 올바로 설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뜨겁지 않아도 오래가는 온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온기입니다. 그 온기를 잃지 않는 한 세상은 여전히 함께 살아볼 만한 곳입니다. 세상이 싫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어져도 마음은 금세 허전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달아난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서도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언제나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싫을 땐 세상 속의 나부터 안아줘야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세상에 염증이 났을 때 그 감정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신을 향한 실망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쉽게 받을까? 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까? 이런 자책과 냉소가 반복되며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를 다독이는 일이 먼저입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수록 나에게 따뜻해야 합니다. 그 온기 하나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첫 불빛이 됩니다. 회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리고 향이 퍼지는 걸 바라보는 것,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것,
익숙한 음악을 틀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는 것. 이런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삶의 균형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 순간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화함 이에 휴식 다시 만남. 이건 우리가 살아가며 반복하는 마음의 순환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이 이해로 바뀌고 충분히 쉰 뒤에 다시 다가가 보면 관계의 결이 달라져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사이에 우리가 조금 변해 있고 세상도 약간은 다르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 쉬는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쉬어야 회복이 생기고 멀어져야 다시 다가갈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견디지 못할 때 필요한 건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느꼈던 상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부드러움이 다시 세상을 믿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세상을 싫어했던 마음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 세상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것은 그만큼 사람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고 세상에 지친 것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이유는 사실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버겁다면 세상을 향한 미움 대신 나를 향한 다정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온기는 언젠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작은 온기가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은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세상을 믿게 되는 순간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어둠이 잦아들 때 세상은 여전히 같은 빛으로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그 빛은 언제나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미워했던 그 시간도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싶었던 나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됩니다.